네, 이번 시간에는 관인상생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관인상생에 대해, 관인상생이라는 것은 관인상생, 만나는 경우가 정관하고 정인이 만날 수 있고, 정관, 정인이 만날 수 있고, 편관, 정인이 만날 수 있고, 또는 뭐냐면, 이쪽에 이제 정관하고, 편인이 만날 수 있고, 이제 편인하고, 편관하고, 또 편인이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는데, 정관하고 정인을 만나는 것을 이제 관인상생이라고 하죠. 관인상생. 그리고 편관하고 정인이 만난 것을 선인상생이라고 하죠. 나머지 용어들은 비슷하게 이제 관인상생이라고 하는데 이제 특징들이 이제 조금씩은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관인상생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이제 정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도 되죠. 국가도 되고 또는 뭐냐면 일과도 같아요. 일을 주는 곳. 일을 주다. 그래서 이제 정관이 있으면은 일단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내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그것은 뭐냐면 정관이 정인을 이제 생을 하죠. 정관이 정인을 생을 하면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임무 수행.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일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인상생에서 이제 정의는 뭐냐면 현실적인 거네요. 현실 적응이 뛰어나죠. 그래서 현실 적응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내적인 것보다는 이제 외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장, 조직, 이러한 이제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직장이나 조직에 들어가서 명령을 받는 거죠. 명령을 수행한다. 이것은 관인상생이라고 한다 이거죠. 관인상생.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관인상생이 있고, 관인상생이 상관을 제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식신을 제한 경우도 있어요. 복잡해져요. 조금 이제 자세히 나누면 이제 정관이 정인을 생하는 것은 그냥 관인상생이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상관을 만났는지 상관을 안 만났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보 때는 뭐냐면 정관이 정인을 생해서 이것을 이제 관인상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관이 정인을 생했다. 근데 정인이 일간을 생해야 됩니다. 일간을 생해야 돼요. 생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무조건 정인이라고 해서 일간을 생한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성 일간을 안 생하는 사주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정인이 일간을 생하는지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은 정인을 생해서 일간까지 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관성. 이게 뭐냐면 관성이 정인한테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키면 그것을 수행하죠. 수행하는데 인성이 일간까지 생해야 뭐냐면 그 임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주를 보면 이제 생각도 안 나겠지만 구분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주가 인성이 일간을 생하는 건지 안 생하는지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의는 정관의 일을 받아서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의는 뭐냐면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생활이다 보니까 현실 적응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의는 시키는 일만 잘하면 돼요. 시키는 일. 근데 이제 편의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편의는 뭐냐면 약간 창의적이 들어가야죠. 창의적이다. 이게 이제 일을 주면은 자기가 창의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 정의는 이제 약간 이제 그 구시대적인 면이 있어요. 구시대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편인보다는 약간 굼뜬 데가 있겠죠. 그래서 정의는 항상 일을 시켜 놓고서 뭐냐면 이제 확인 작업을 많이 이제 받죠. 확인. 그래서 정인이 너무 왕하면 식상을 눌러서 뭐 앉아서 받아먹기만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정인은 이제 받는 걸로 많이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인이 그 정관을 만나서 일을 수행하지만 그 시키는 일만 하는 성향에 이제 일단 놓고 편의는 창의적으로 일을 진행을 하면서 미래 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래적 인력이다. 앞으로 미래에 쓸 인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인으로 어떤 뭐 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편인은 또 뭐냐면 정관을 설한다고 했어요. 정관하고 편인이 만나면 관설이 된다고 했어요. 관설돼서 이거는 이제 자영업적으로 많이 빠지겠다. 이거 자영업.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편관하고 편인은 이제 상생관계가 잘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관이 정인을 생해서 상관까지 간 게 있어요. 정관하고 정인을 생했는데 뭐냐면 상관을 본 거죠. 상관. 이것을 뭐라 할까요? 상관폐인이라고 그랬죠. 상관폐인하다. 정인이 너무 왕하면 상관이 뭐냐면 정인이 너무 왕하면 상진이 들어갑니다. 상진되어 있는 사주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정인이 왕하면 상관도 왕하든가 이런 형태로 힘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왕세 강약은 안 넣고 그냥 정관은 정인을 만나서 상관을 제하면 상관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실력이 상당히 높은 주의적 위치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교육적 교화자. 왜 그러냐면 상관이 원래 정관을 극하죠. 상관 경관을 하는데 정인이 가서 상관을 이렇게 누른 거예요. 폐인을 하니까 무엇을 구한 거예요? 정관을 구한 거죠. 그래서 항상 뭐냐면 관인상생이 항상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의 말투나 언행, 언사 이런 불순한 것을 이제 정인이 가서 제하는 거예요. 편인으로 제하는 것은 이제 재화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제 정관이 정인을 생하니까 이것은 관인상생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리고 살하고 편관하고 이제 인성이 만나면 살인상생이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통해서 이제 관인상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자인데 본명 여자인데 이제 역행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갑인, 갑인, 괴축, 임자, 신해, 경술, 기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면 묘월에 태어났어요.
묘가 출 때 태어나가지고 무토로 태어났고 이렇게 이제 묘월 정관월령에 태어났구나, 정관월령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야 돼요. 처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무토일간이고 여기 또 비견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견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사주를 확인할 때 정관이에요. 을목이 이제 여기 정관이 천간에 투관돼 있어요. 정관. 그래서 정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꼭 관성이 높고 또는 뭐냐면 공무원이 되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도 공무원 사주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관성이 천간에 이렇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공무원 하겠네, 뭐 남편이 이름이 있고 명예 있네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안 되고 뭐 깃발이 높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관격이긴 한데 인성이 있나 보는 거예요. 인성이 편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관이 정인이 뭐냐면 편인이라는 거예요. 편인이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관은 편인을 만나면 관설한다고 그랬죠. 관설한다. 관설한다. 그래서 인성이 크게 드러나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설한다. 관설한다. 그리고 또 뭐냐면 식상이 경금이 막 금이 너무 왕하면 어떤 뭐 이런 살들을 너무 죽일 수 있죠. 제살태관은 아니죠. 그래서 일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일은 할 수 있다. 일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관은 정인을 만나면 좋은데 편인을 만났으니까 관설하니까 자영업으로 빠지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영업 쪽으로 빠지겠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제 장사를 해본 거예요. 장사. 그리고 이 뭐냐면 비견이 하나 있어요. 여기 비견이 있는데 근이 없죠. 근이 없이 비견이 있으면 뭐냐면 이분이 사장님이라고 했죠. 사장님. 그러니까 동업자 사주라는 거예요. 동업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동업으로 음식점을 해봤어요. 음식점을 해봤는데 그래서 뭐냐면 음식점을 해봤지만 이렇게 제왕하다고 그래가지고 시에 편제가 있어서 뭐 이렇게 이제 말년에 큰 부자가 된다 뭐 이렇게 만석지기니 뭐 이런 말을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글자 놓고 글자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분 집도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제왕하니까 벼슬이 높고 그러지 그래.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사주가 정관격인데 인성이 없어서 귀한 사람은 못됐다 그런 거죠. 관인상생은 귀로 간다. 그런데 편인을 만나서 관설이 돼가지고 부로 빠질 수 있다. 자기가 스스로 업을 만들어서 비견이 있으니까 동업으로 이제 이렇게 빠지는 사주예요. 근데 동업으로 빠진 거네. 이제 근이 약하죠. 이제 인신 사이에 지장간의 근을 가졌다. 근이 상당히 약하다. 그래서 사장 기운은 부족하다. 스스로 무엇인가 자기가 무엇을 이제 추진해가는 것, 대항하는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에 살이 있지만 원령 환경에는 정관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초보 때는 정관 원령은 정인을 만났는지 편인을 만났는지에 따라서 그 사회적 임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 정인을 만나는 것은 귀로 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서 공공기관 근무를 할 수 있다. 근무
음모를 할 수 있지만 이 사주는 편인을 만나서 자영업으로 빠지는 사주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명조가. 그래서 무조건 정관은 이게 높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공무원 한다 이렇게 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재성이 이렇게 시에 편제가 있어가지고 뭐 그 예를 들어 대기업의 회장님 사주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왕하잖아요. 제일 왕이에요. 관도 왕하지만 근이 없어요. 근이 있으면서 제가 왕해야 큰 부자가 되고 또 인성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이 재물을 취하는 거지, 이 사주는 재물을 취할 수 없는 사주예요. 그래서 정관이 정인을 만나지 못해서 귀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운에서 올 수 있겠죠. 운에서 올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운에서 병화가 오면 이제 말 그대로 관인상생처럼 이제 하려고 하겠죠. 관인상생처럼 해가지고 나는 귀해지고 싶다. 인성이 왔어요. 인성이 왔는데 정관에 이제 생을 받아가지고 귀한 인물이 되고 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부하는 운이 왔다. 공부하는 원국에 이제 그 관절하는 인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냐면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인성이 없다가 크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이버 공부나 정규 공부는 안 되는 거죠. 정규 공부가 안 된다. 나이대도 그렇고.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이제 뭐 공부 학점 따는 공부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도 빠지겠죠. 일단은 그 자세한 통변보다는 일단 초급자 입장에서 정관은 정인을 봐야 되는데 인중의 병화 편인을 봐서 나중에 관설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 쪽으로 빠지는 사주지 귀한 쪽으로는 못 간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고, 근이 없는 사주이긴 없으니까 남과 협조해서 동업을 해야 되는 사주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주를 이제 강명할 때 저렇게 정관이 있더라도 정인이 또는 편인이 어떻게 사주에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사주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사주를 보면은 기우 정명, 무술. 그러면 거꾸로 가죠. 병인 이렇게 가겠죠. 대운이, 그리고 불축, 갑자, 대해, 인술. 이렇게 간다고 치고, 얘는 남자예요. 월령에 여기도 정관이 있어요. 정관이 있죠.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된다? 인성을 봐야죠. 이렇게 정인이 있네요. 정관 플러스 정인. 그러면 공공기관 근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관이 정인을 봐서, 그리고 인성이 일간을 생했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일단은 이제 생한다고 보고, 여기 이제 묘위충 해가지고 정관이 깨진 거 이렇게 이제 자꾸 보면 지지로만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묘위충 돼가지고 정관이 깨졌네, 막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묘위충 하려면 정화를 화급금을 이겼어야죠. 화급금을 이겨야 된다고. 목생화에서 화급금 하면 이게 녹아버리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면. 그럼 묘위충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관이 정의를 생해서 공공기관 근무자예요. 원래 공공기관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 근데 이 사주가 뭐가 있냐면, 임수라는 편제도 있지만, 임수라는 편제는 뭐라 해야 돼? 시장성이죠. 시장성이에요. 시장성.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공공기관 근무하지만, 정화하고 임수라는 시장성이 껴가지고, 이게 이제, 조직이 시장성이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예요.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이 있어요. 근이 있고, 겁제, 잘못하면 이제 신태왕이라는 게 이제 용어들. 너무 일간이 너무 왕하다. 그래서 금으로 설기가 너무 이렇게 설기로 빠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근왕 거방한 사주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재관을 떠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직 생활에 해이를 느끼거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일간이 너무 왕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인성으로 생을 받아서 왕하든가 근으로 왕하고 비겁으로 왕한 사주예요. 그런 사주는 조직을 떠날 우려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조직 생활을 오래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40 이제 중반쯤 얼추 오면은 이게 이제 직장을 그만둘 수 우려가 있어요. 조직 생활에서 지금 이제 안 하고 계신데, 그래도 사주 구조는 뭐냐면 관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직 생활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조직이 유리하다. 그리고 이 겁재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사업은 뭐냐면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상관이 있는데 상관 여기 편제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뭐냐면 부인을 시키면 됩니다. 부인을 시키면 된다. 나의 원령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직업과도 같고 나와도 같다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꼭 일간이 아니라 원령에서 움직이는 이런 기운도 내가 태어난 기운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나의 직업이나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일간도 되고 원령에서도 나의 사회적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일간만 확인하지 말고 원령도 보는 습관을 이렇게 같이 자꾸 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이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꾸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책을 사서 보다 보면 일관적으로 막 겁재는 배달은 형제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릴까봐 이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령은 정관 원령인데 정인을 만났구나. 그러면 정관은 만약에 편인이 있다라면 관설을 할 건데 정이니까 설은 잘 안 하죠. 그래서 약간은 뭐냐면 모광절 계절에는 원래 병화가 필요한데 정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행하니까 목을 키우진 않아요. 목을 키우진 않는다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냐면 목생화가 잘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목생화가 이제 잘 안 될 수 있다. 정화가 목을 잘 키우진 않거든요. 원래 이제 나무에 물을 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행하면 이제 목을 안 키우고 수행을 하면은 이제 뭐 묘월, 진월 되면 나무들이 막 이렇게 싹 나고 꽃피고 막 이파리들이 파릇파릇 나죠. 그것은 뭐냐면 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역행을 했으니까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직 생활을 하지만 관인 상생에서 조직 생활을 하지만 역행을 했기 때문에 약간 뭐냐면 관인해가지고 벼슬이나 귀한 것보다는 역행을 해서 인수라는 환경은 너를 이렇게 쭉 만나죠. 이렇게 인수라는 환경을 만나서 조직이 시장성으로 빠지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은 정인을 만나서 관인상생을 이루면 기로 가고, 편관은 편인을 만나면 살인상생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잘 맞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정관이 만약 편인을 만나면 관설이 돼서 자영업적으로 빠질 수 있다. 그것을 꼭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